장관 정책에서 부인장이 출장 걸로. 야, 김정은이 진짜 접근됐다. 통일당이 접근됐어. 왼팔에 왼팔. 양팔은 원래 대표님이 왼손잡이야. 예, 더불어민주당 120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고 많은 생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훨씬 편리하게 일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수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어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진수를 보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합의문에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말단치로 끝나지 않고 이번 정기특혜때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합의문 마지막 조항으로 바로 국회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착수하자. 그래서 그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6일 날도 청와대회동을 통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합의했고 9월 20일 날 통과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한 합의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중간 선거가 실시됩니다. 아마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하원 판도 변화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상무역 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 공조가 유지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님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들도 다시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한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워싱턴 정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 15% 한시 인하 조치가 시행됩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 가격은 최대 87원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로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과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가 예상됩니다.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업계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을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가격 반합이 없도록 현장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어젯밤 발표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만반의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 중 이란산 비중이 13%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6개월간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과 석유화학 업계에 미치는 타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발표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5만 9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최대한 빨리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일자리는 고용 비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과 신중년, 어르신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우리 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엄미옥 부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권미영입니다. 한 언론 매체에 양진호 회장의 갑질 영상이 보도된 이후로 연일 양 회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의 폭력과 갑질 행태는 당연히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로 이어지는 웹하드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갑질 폭력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과 근절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성폭력 처벌법상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통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범죄입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이를 감시 감독하는 핵심 기관인 방통위, 방심위와 경찰은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통위 방심위에서 웹하드 업체에 이미 시종 요구한 불법 DB를 받아 다시 검색해봤더니 여전히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충격적인 예도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웹하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제껏 불법 촬영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이런 여성계의 우려와 지적대로 피해 촬영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웹하드 업체 주요 수입원은 불법 음란물,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몰카와 성폭력 촬영물입니다. 특정 관계업계자의 말을 빌어 음란물 수익이 전체 7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범죄 수익 구조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미래기술도 성폭력 피해 촬영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범죄 수익이 기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수익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웹하드 업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필터링 조치를 고의적으로 우회 또는 회피했기 때문이기에 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어제 여달청 협의체에서도 이 불법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한 만큼 이번 정기회에 이런 법안이 꼭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근 부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방 작성한 게 없어졌어. 저장을. 예. 어제 신동근 부대표입니다. 어제 예결위장에서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의원은 너 죽을래 한 주먹 감도 안 되니까 나와봐라.
이 말만 듣고는 이게 조폭의 발언인지 시정작대의 발언인지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개탄스럽게 그저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현주 의원의 발언, 또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 강연재 씨의 발언을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보면 언어가 존재의 집을 넘어 정치적 변신과 공천 구걸의 알리바이로 변질된 느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갑자기 과거를 찬양하며 그리워합니다. 지금보다 과거가 낫다고 설득력이 1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 둘째, 센 막말을 동원합니다. 색깔론을 들먹이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가서는 조폭의 언어까지 동원이 됩니다. 이러면서까지도 정치적 출세를 도모해야 하는지 참으로 씁쓸한 인간적 연민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도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망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아주 비유를 잘 들어서 촌철 살인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책위 의장과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 환경 관련해서 출장 중이기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짜 일자리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470조 5천억의 예산입니다. 일자리,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예산입니다. 국민에게 걷어들인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정권이 최순실 등 몇몇 권력자가 국민의 세금을 유용했다고 한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걷어들인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그것은 가짜 일자리라는 말씀입니까? 어려운 분들은 일자리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제 경제의 마중물이 될, 그분들 삶의 마중물이 될, 징검다리가 될 예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고 세금 퍼주기, 세금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인데 무엇이 세금 퍼주기란 말입니까? 자, 이번 예산은 필수 예산이고 적정 예산이고 활력 예산이고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미래에 부담 주는 예산이라고요?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 지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인사청문 관련한 것입니다. 김소영 대법관이 11월 1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대법관 공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관련한 재판으로 사법부하고 협상을 했다던데 이번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꾸리지 않음으로써 대법관 공석을 만들어서 사법농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농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면서 빨리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을 꾸려야 합니다. 5.18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군합발에 짓밟힌 시민들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최근 사실로 밝혀진 성폭행, 성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위원의 이름은 지만원 등 모두 다 논래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성건 북한 조평통 위원장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4 남북 정상회담 기념을 위한 평양 행사에 참여했던 장본인입니다. 당일은 수백 명을 북한에서 접대하는 날입니다. 초청했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반갑다며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사진 찍기를 요구하고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관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분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지는 같이 간 언론인들도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같이 간 시민단체 그리고 병원 원장 등 수없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북쪽에서는 예의를 다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이 평화의 흐름, 남북 평화의 흐름, 이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달을 보라고 하니까 그 손가락만 물어뜯는 형국, 이 형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일의 무드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 본 것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겠습니다. 120차 원내 대책회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공개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